자, 변상욱의 기자 수첩,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청년층의 취업난을 이야기하면서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뒤에 청년들을 저임금, 장시간 근로, 부당한 대우를 계속 가하면서 열악하게 일을 시키다가 그냥 내보내는 기업의 갑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청년들의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반격. 청년들이 이제 취업난에 있다가 반격을 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청년 유니온이 블랙기업 제보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기업이 벌이는 잘못된 근로자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 그동안 불만이 커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중소기업 중앙회 계약직 여직원이 25살이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이 계속되는데 정규직으로 바꿔준다는 그 꿈 때문에 참고 참았는데 결국 정규직으로 바꿔주진 않고 해고해버렸죠. 그리고 결국 이 여직원은 자신의 삶도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끝냈습니다. LG U+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30살의 이모 씨도 실적 압박, 수당 없는 추가 근무에 시달리다가 제발 이런 부조리를 노동청에 알려달라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얼마 전에 패션업계에서도 월급이 얼마냐 견습생한테 물었더니 견습생이 10만 원입니다. 그 10만 원을 받고 한 달을 다니면서도 폭언이나 횡포, 성희롱 등등을 당한다고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SNS상에서 그러한 나쁜 기업들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나쁜 기업들이 바로 블랙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이 블랙 기업들을 이제 제보하는 제보 사이트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한다면 직원에게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일회용품 취급을 하다가 버리는 부정이라고 해서 낙인 찍어서 그만두게 하는 기업들, 이런 걸 계속 시정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기업들이 이제 블랙 기업이 되겠죠.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요. 일본의 청년 단체인 포세라는 단체가 만든 개념입니다. 한국의 이제 청년 유니온하고 비슷한 일본의 젊은 근로자들 이제 모임인 거죠. 지난 6일 한국에서 두 단체가 서로 만나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이제 블랙 기업이 적발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기업의 이름을 공개한다든가 사안에 따라서는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거나 또 소송을 전개하거나 이럴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마다 블랙 노동자를 구별하려고 블랙 리스트를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뽑아 쓰지 맙시다. 이 친구들 오면 뭐 노동조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괜히 엉뚱한 소란을 피운다거나 그런다. 이런 이제 블랙 리스트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기업들에게도 블랙 리스트가 생기는 거죠. 우리 실정에서 어느 정도면 과연 블랙 기업이냐. 어쩌다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걸 어디까지 블랙 기업으로 이제 쳐줄 거냐. 또 누구가 모여서 블랙 기업을 선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뭐 구직자들이 면접 인터뷰가 좋았던 기업 혹은 나빴던 기업들의 리스트를 만든 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블랙 기업 사례는 일본 쪽 얘기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미 뭐 경험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시작이고. 블랙 기업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중반 IT 기업에 다니던 한 일본의 회사원이 인터넷에 처음 글을 올리면서 이 단어를 시작했고, 포세라고 하는 일본 청년 노동단체는 2006년부터 노동상담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지난해 11월부터 블랙 기업을 상대로 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전쟁에 졌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정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복지 정책을 전혀 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업한테 떠맡기죠. 한번 고용을 하면 평생 고용을 보장해라. 종신 고용이라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해서. 기업으로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될 복지 부분까지 다 기업이 떠맡아서 평생 책임지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메꾸는 유일한 방법은 직원들한테 일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거죠. 혹사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대신 일은 혹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경기도 좋고 기술 개발도 잘 되니까 이때는 괜찮았는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일본 기업들로서는 종신고용, 평생고용 이제 포기해야겠다. 포기는 했는데 악착같이 일을 시키는 관행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는 우울증, 장시간 근무, 부당대우, 중도 퇴직, 직장인의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노동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 우울증으로 자살자가 생기면 결국 사회 전체가 그 해소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시작되면서 블랙 기업에 대한 어떤 대응 활동이 시작되는 거죠. 노동 환경에 대한 불만과 이런 것을 또 고치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이 나오고 된 것인데 예. 실제로 이렇게 블랙 기업이라는 것이 내 일터다 생각이 되면 그만두고 싶겠습니다. 예. 사표 쓰고 나와버리면 되지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죠.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를 보니까 405개 기업의 신입사원 중에 대졸 신입사원만 따져서 1년 내 퇴사율이 2010년에는 15.7%, 2012년 23.6%, 2013년엔 25.2% 계속 늘고 있어요.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데 들어갔는데 1년 만에 나와버립니다. 신입사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나 보네요. 네, 4명 중에 1명은 나와버려요. 예. 중소기업은 더 심합니다. 대졸 신입사원 1년 내 퇴사율이 아까 전체 평균이 25.2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은 31.6, 대기업은 11.3.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한 3배 가까이 높죠. 예. 꼭 부당한 대우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겠죠. 더 나은 기업을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아무래도 대우가 떨어지는 중소기업 쪽에서 좀 많이 나온다라고는 하는 건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블랙 기업이라는 거는 당국의 근로 감독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부당한 대우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퇴근 없이 일 시키고 수당은 없고 물건을 떠맡기면서 빨리 팔아오라 그러고 이렇게 강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면 사람들은 중소기업으로 안 가고 자꾸만 대기업으로 가려고 또 더 애를 쓰고, 그러면 블랙 중소기업이 아닌 정말 대다수의 선한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이제 또 난리를 치고 이런 노동시장에 왜곡이 생기는 거죠. 결국 블랙 기업이든 선한 기업이든 간에 사람들이 자꾸 자리를 뜨고 회사를 떠나고 하면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미리미리 사회가 바로잡아 가야 되는 거죠. 네, 뭐 구직을 하는 분도 너무나 많고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또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사람 채용해야 하는데 결국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기업,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노동당국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작은 대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의 취업 담당자들은 블랙 기업 리스트를 잘 알고 있다가 문제를 바로 보고 사람들 갖다가 미리미리 충고를 해줘야 되는데, 대학에서 정보를 잘 줘야 한다. 학교 취업률 높인다고 어디든 좋으니 그냥 들어가라. 거기 소문이 좋지 않지만 일단 들어가고 봐라. 이런 식으로 취업 상담하면 안 됩니다. 예. 또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당국이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됩니다. 조치 과정도 또 짜임새 있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안 그러면 자살자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네. 예. 더구나 또 일터에서 병을 얻었으면 의료계가 기업의 편에 서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이거는 일터에서 일하다가 병을 얻은 거다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이 의료계가 슬금슬금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빨리 판정을 안 해주거나 엉뚱한 판정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사회가 결국 병들게 되는 거죠. 청년 인턴 제도라는 게 있는데 1년에 국가 재정이 한 2천억 원씩 들어갑니다. 예. 정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인턴으로 뽑아가지고 그걸 악용해서 저임금으로 착취를 합니다. 그럼 정부는 결국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데 국민의 혈세를 갖다 1년에 2천억 원씩 쏟아붓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감독과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환경 좀 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변상욱의 기사 수첩 변상욱 대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